셀트리온 금요일 보합 제약은 플러스 0.72%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셀트리온은 장중 등락이 심한 모습이었으나 작은 몸통의 음봉을 보여주면서 보합선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은 82억의 매수, 기관들은 62억의 매수를 보이면서 목요일보다는 매수 규모를 줄이는 모습입니다. 거래량은 목요일 거래량과 금요일 거래량이 비슷한 모습입니다. 시장 전반이 반등을 했고 특히 주도주 맥락인 바이오주들이 대부분 좋은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은 보합선입니다. 섭섭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특별히 나쁠 것은 없으니까요.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편 제약은 저점을 확인하고 탈출하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외국인들은 2억의 매도, 기관들은 5억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의 수급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요. 연속 4일 동안 외국인들은 매수 우입니다. 금요일날 매수 규모가 줄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연기금 또한 연속 4일 동안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서 9월 들어서 외국인들은 18만 5천 주의 매수 우위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죠. 기관들도 목요일부터 매수 우위로 전환이 되면서 기관들 가운데서는 연기금이 주도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목요일을 고비로 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로 전환됐다는 측면에서 9월달 수급의 변화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측면이죠. 한편 연기금의 셀트리온 매수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요. 데일리팜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국민연금, 제약바이오 투자 확대, 셀트리온 사고 유한양행 팔았다 이런 제목인데요. 올해 들어서 셀트리온에 대한 대규모 매수, 순매수 금액은 6,679원이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자료는 제가 볼 때는요. 올해부터 해서 9월 13일까지 데이터인데 연기금 전체의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 약간의 오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연기금 전체의 거의 95% 정도가 국민연금이니까 그냥 국민연금으로 기사를 냈는데요.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 전체적으로 올해 들어서 9월 13일까지 6,679억 원의 셀트리온 매수로서 한 해 동안 꾸준한 매수세를 보였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앞으로의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시장 전반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다우는 강보합, 나스닥은 약보합으로서 혼조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속도 조절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효과가 하루 정도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우리 시장도 금리 인하의 수혜 개념에서 주도주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때문에 무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시장 전체적인 모습은 바이오 주도 장세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당분간 코스피 지수 측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달려 있는 것이고요. 내면적으로는 바이오 중심의 주도주 장세는 지속될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요. 유플라이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먼저 미국에서의 바이오시밀러 8월 처방 실적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핵심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인플릭심압 쪽에서는 셀트리온의 미국에서의 인플렉트라죠. 시장 점유율은 27.2%로서 지난달에 비해서 10.7% 감소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셀트리온의 인플렉트라만 감소한 것이 아니고 오리지널도 감소를 11%나 했잖아요. 인플렉심압 시장 전체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인플렉트라도 감소를 한 것이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리툭심압 즉 셀트리온의 트룩시마는요. 지난달에 비해서 소폭 상승세를 하면서 시장 점유율 31.9%를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허즈마는 1.6%로서 지난달에 비해서 5%의 증가세가 나타난 것이죠. 셀트리온의 레거시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에서의 인플렉트라, 트룩시마, 허즈마는 안정적으로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제품으로 볼 수 있는 베그젤만은요. 3.7%의 시장 점유율로서 지난달에 비해서 5% 증가세가 나타난 것이죠. 베그젤마도 꾸준히 증가세가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아달리무밥 즉 휴미라 시장이죠. 유플라이마는 8월에도 시장 점유율은 0.2%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처방 수량 자체는 지난달에 비해서는 30% 증가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처방 수량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조금만 증가해도
퍼센트로는 크게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핵심으로는 여전히 시장 점유율이 전혀 증가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도 하고요. 또한 미국에서도 SC 제형으로서 처음으로 바이오시밀러들이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PBM 쪽도 헷갈리고 미루면서 아직까지는 혼돈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돌파구를 과연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는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휴미라 시장에서 다른 경쟁 제품들의 추이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인데요. 오리지널 휴미라와 그리고 오리지널인 휴미라의 브랜드가 없는 제품, 저가 제품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여전히 84.5%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작년 7월 들어서부터 오리지널인 휴미라가 시장 점유율의 감소세가 역력하게 보이는 것이죠. 시밀러 쪽에서 1등은 7.2%의 시장 점유율 하들리마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이 하이리모즈가 4.5%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와 관련 회사 측의 2분기 실적 자료를 보시게 되면 유플라이마에 대한 이야기는 주로 유럽에 대한 부분이죠. 유럽에서 시장 점유율이 계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1분기에 1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니까요. 매출액 측면에서도 작년 1년 동안의 연간 매출액보다 올해 1, 2분기인 상반기 매출액이 조금 더 크다 이런 이야기, 유럽에서 잘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중요한 미국 이야기는요. 미국의 보험시장 50%에 달하는 커버리지를 확보를 하면서 점진적인 매출 확대를 기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아직은 만만치 않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돌파구는 무엇일까 이런 부분이죠. 사실 제품력보다는 유플라이마가 미국에서는 영업능력, 판매 능력이 더욱더 중요해지는데요. 미국에서는 이중 가격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보험 쪽에서는 고가 버전을 계속 유지를 하고요. 사보험 쪽에서는 저가 버전으로 5월 10일부터 출시해서 가는데 사보험 쪽에서는 3대 PBM 쪽에 한 군데 등재가 완료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공보험, 사보험 포함해서 50% 커버리지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좀 더 늘려야 되겠죠. 그런데 경쟁 제품인 하이리모즈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이리모즈가 바이오시밀러 가운데서는 2위로 올라왔는데요. 4.5%의 시장 점유율로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를 보시면요. 바로 미국의 PBM 1위 업체인 CVS의 자회사죠. 코바디스 요 상표를 달면서 시장 점유율이 4월 달에 크게 올라가기 시작을 한 것이죠. PBM과 협업을 해서 이름만 다른 제품을 출시를 했다는 이야기죠. PBM과의 프라이빗 라벨 전략, 즉 PL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케이스가 셀트리온이 가야 되는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프라이빗 라벨 전략, PL 전략은 뭐냐면요. 보험회사들이 PBM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PBM과 연계를 해가지고 다 자체 상표 회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도스의 하이리모즈는요. 라벨 상표 이름만 바꾼 코바디스 제품을 출시를 하면서 같이 간 것이죠. 요 효과가 분명하게 시장 점유율 상승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플라이마는 다른 PBM 업체와도 PL 전략을 충분히 펼칠 여지는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번들링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휴미라 시장에서 산도스가 결론적으로 프라이빗 라벨 전략을 펼침으로 인해 가지고 올라섰듯이 셀트리온 역시 프라이빗 라벨 전략과 더불어서 번들링 전략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 NH투자증권의 자료를 조금 더 보시게 되면요. 진펜트라가 신약으로 허가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인플렉시맙의 SC 제형으로서 경쟁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PBM들은 진펜트라를 당연히 등재를 시켜야만 PBM 입장에서도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펜트라를 내세워서 유플라이마도 번들링으로서 진펜트라와 함께 끼워 넣어서 유플라이마를 등재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현재 50%에서 추가적으로 늘려야 되잖아요. 진펜트라와 함께 번들링 전략을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프라이빗 라벨 전략이죠. 유플라이마 역시 PBM과 프라이빗 라벨 전략을 적극적으로 해서 출시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미국의 의료시장 시스템 자체의 변화잖아요.
약가 인하를 위한 정부 정책과 그리고 이에 따라서 PBM들도 바뀌고 있는 것이죠. 자체 상표로 간다는 이야기죠. 미국에서의 영업과는 밀접한 관련성이잖아요.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의 미국 법인에서도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유럽의 매출에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진펜트라의 성장이 중요한 것이고요. 특히 미국에서의 시장 점유율 추세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죠.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요. 어쨌든 박스권의 저항선 위에서 안착을 시도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금요일날 삼성바이오는 신고가, 유한양행 역시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신고가로 접어드는 과정, SK바이오팜도 2.84% 상승세를 보였고요. 코스닥의 알테오젠이나 리가캠바이오 역시 신고가 행진으로 가는 데 비해서 셀트리온은 보합이니까 이게 뭐냐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장의 주도주가 바이오주기 때문에요. 주도주 내에서, 즉 바이오주 내에서 순환매는 반드시 돌게 돼 있다는 측면이죠. 지금은 섭섭하고 또한 답답한 모습이긴 합니다만요. 주도주인 바이오 내에서의 순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인내를 하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9월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양봉으로 전환될 가능성이죠. 단기적으로 실망하지 말고 큰 흐름에서의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가지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